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PC 특수를 독점하는 TSMC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가 만드는 칩의 세그먼트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고성능 컴퓨팅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세그먼트 중에 가장 번창하고 있는 게 바로 HPC 쪽입니다. 이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가장 성능에 최적화된 칩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복잡하고 칩의 크기도 큽니다. 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마진이 가장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칩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있는 시장이 바로 HPC 시장입니다. 가장 핫한 AI, 챗 GPT 등이 포함된 시장이 바로 이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HPC 부분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NVIDIA A100, H100 그리고 AMD의 인스팅트 GPU 등의 수출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선택한 파운드리는 현재로선 제다 TSMC입니다. 지금 AI 프로세서 경쟁에 뛰어든 업체 가운데 이 삼성을 선택한 곳은 안타깝게도 전무한 상황인데요. AI 경쟁에 뛰어든 유능한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기업들, 가령 캐나다 칩 개발 업체인 텐스 토렌토 그리고 미국 업체 세레브라스 같은 곳들도 TSMC로 갔습니다. 이 TSMC가 HPC 특수를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3, 4년 전에 TSMC와 지금의 TSMC는 너무나 다른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HPC의 성장은 독보적입니다.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 2019년 HPC는 TSMC 전체 매출의 3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41%까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아마 45%를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기간 작은 칩의 대표인 AP가 속한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49%에서 지난해는 39%,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 TSMC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고부가 가치 칩으로 나가야 한다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전형적인 예가 바로 TSMC입니다. 이 돈이 되는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2020년은 삼성에게 매우 희망찬 한 해였습니다. 삼성은 당시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지포스 RTX 시리즈를 전량 따냈었습니다. 또 IBM의 서버용 CPU도 수주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 그리고 IBM의 칩은 기존의 삼성 파운드리가 맡았던 칩보다 만들어왔던 칩보다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이전 칩과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지난 2020년 수주했던 엔비디아 암페어 다이 같은 경우는 627제곱밀리미터로 상대적으로 AP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최근 나온 엔비디아나 AMD의 프로세서들은 800제곱밀리미터가 훌쩍 넘어가지만 그래도 암페어 GPU는 삼성이 이전에 만들었던 칩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 다이는 웨이퍼에서 구현되는 각각의 칩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칩, IBM의 칩을 맡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파운드리 기술 수준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지금 핫한 HPC 시장에 명함을 올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분야에서 변변한 칩 수주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일단 칩 다이가 크다는 것은 칩 안에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칩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칩이 크다는 것은 칩에 기능을 더 많이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칩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하는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만들기 더 어려워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당연히 수율 잡기도 어려운 것이죠. 칩이 커지면 불량률이 더 높아지고 기능이 높아지기에 불량률도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칩이 클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불량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제조사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큰 칩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칩을 쪼개서 여러 개 칩으로 나눠서 결합하는 구조, 그런 트렌드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 칩을 작게 만드는 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IT 기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칩의 장점은 공간을 조금만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칩 내에 있는 소자간 간격이 좁아져서 전력 등의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칩의 공간 제약이 덜하게 되면 칩 안에 연산을 담당하는 코어도 더 집어넣을 수 있고 열 방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삼성 파운드리가 CPU, GPU 등을 수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칩인
만을 만드는 데만 최적화되어 왔던 삼성 파운드리 팹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고 수익성도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맡아야 TSMC의 추격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조건 반사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복잡한 칩을 제조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 삼성의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인류 팹리스 기업에게는 뛰어난 공정 엔지니어도 내부에 많은데요. 이런 팹리스 내 공정 엔지니어는 공정 개발까지 가능한 기술 레벨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과 소통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공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기술력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TSMC의 공정 기술력은 애플의 기술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AMD 중저가 APU를 14나노에서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물론 오피셜은 아직 아닙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핵심 프로세서에서 빗겨나 있는 제품이어도 보다 큰 칩을 수주하면서 칩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게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HPC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